전남 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 전시가 시작되면서 침체된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여수 국가산단 안전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만여 명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의 전출률이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손님을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신안해상에서는 불법적으로 하던 중국어서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남 도민들과 문화예술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남 도립미술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개관과 함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 전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프 커팅과 함께 시작된 개관식, 전남 도립미술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예향 전남의 현대미술관이 문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옛 광양역사부지에 세워진 전남 도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9개의 전시실과 카페, 도서실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미술관은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남도는 도립미술관을 우리 도민들이 작가의 예술을 느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소중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 동구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의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예양 전남의 꽃을 피우는 것은 물론 전남의 미술 발전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에 빛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가는 도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은 개관과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특별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남 미술의 전통과 성과를 짚어보는 거장들의 전통 회화 전시부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평면, 미디어, 설치 작품, 그리고 프랑스 출신 뉴미디어 작가 로랑 그라소의 실험적인 전시까지 한국, 캐나다, 프랑스 등 3개 나라 작가 13명이 참가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폐산업시설이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광양예술창고도 문을 열었습니다. 폐창고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건물 내부 천장은 목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디어 영상실인 A동에서는 광양의 주요 명소와 전희수 동화작가, 지역 어린이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소통 교류 공간인 B동에서는 북콘서트, 교육 프로그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예술창고는 도립미술관 보완 기능으로 지역 예술들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될 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민들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LG헬로비전 이슈 토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와 여수 국가산단 안전 강화 등 공약 실천 계획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 지난 1년여 동안 국회 본회의에 9번 모두 참석하며 출석률 100%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 지역의 최대 현안은 단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회의 유치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한 만큼 관건은 개최지 확정입니다. 김혜재 의원은 여수를 중심으로 전남과 경남 10개 시군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경기, 그다음에 여러
도시들, 지역들이 이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동서화합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COP28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확실하게 따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재 의원은 후보자 시절부터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망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해왔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여수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에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이 대개조 사업과 더불어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를 집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좀 쪼개가지고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 지역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별도로 신설을 하자. 이런 촉구를 했고요. 어제 제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따로 좀 만났어요. 우리 현안에 대해서 좀 부탁, 요청을 드리려고. 여수시의 미래 비전으로는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국가산단 전환을 꼽았습니다. 석탄에너지와 정유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정부의 기조대로 친환경 재생산 에너지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수가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도 유치를 해서 문화예술의 메카로기를 만들어주면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순천, 광양은 물론이고요. 전체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와 전라선 고속전철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김혜재 국회의원. 김 의원이 출연한 LG 헬로비전 이슈 토크는 오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15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지난 주말 목포에서는 한 남성이 대중목욕탕에 여탕에 들어가 손님을 추행하는 파렴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해상에서는 해경이 우리 해역을 호시탐탐 노리며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 두 척을 잇따라 붙잡았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대중목욕탕. 지난 19일 저녁 6시 10분쯤 이곳에서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찜질방과 연결된 계단을 통해 여탕에 침입한 겁니다. 28살 A씨는 옷을 벗고 여탕에 들어간 뒤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병력은 없지만 수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작년 여자 화장실 정도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신안 가고도 인근 해상. 해경이 거친 파도를 뚫고 어선으로 향합니다. 19일 밤 8시 50분쯤 우리 해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 어선을 적발한 겁니다. 해경 경비정은 멈추라는 명령을 어기고 달아난 어선을 20여 분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은 이튿날 낮 1시쯤에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전용 부두로 압송한 뒤 불법 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불법 조업으로 지금 그 혐의로 조사 중에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밤에 그 납한 것도 5명, 그리고 저희 토요일날 한 것도 5명.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1일 저녁 6시쯤 진도에선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20일 정오엔 목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제주와 호남 지역을 통틀어 인구 이동 추이를 분석해봤더니 목포시의 전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호남과 제주의 국내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제주는 3천여 명이 순유입된 반면 광주는 6천여 명, 전남은 만여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입률은 광주 동구가 22%, 전출률은 목포가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호남권 모든 지역에서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습니다. 광주는 전남에서 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았고 전북과 제주는 경기도, 전남은 광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 예방접종센터 흥국체육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여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등록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화이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목포시는 공무원 50여 명이 대상자로 참여한 가운데 발열 점검과 대상자 확인, 예진표 작성, 이상 반응 관찰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가장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서 65세 이상 요양시설 관계자 4,300여 명에 대해 접종을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영암군 자원봉사센터가 수요처에 대한 전수조사를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자원봉사가 필요해 수요처로 등록한 민간 59곳과 공공 53곳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실시환경 점검과 봉사 실적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전수조사와 함께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용 방법 안내, 코로나19 단계별 수요처 자체 봉사활동 제한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수요처 전수조사를 통해 모범 사례 발굴을 확산하고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300여 명에게 800만 원 상당의 권분가계 기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고 타국에서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담아 권분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컵라면과 각 티슈, 세제 세트, 덴탈 마스크와 여성용품 등입니다. 오는 4월 7일까지 광양시 개별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으로 광양시청 징수과와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가운데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 주택 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소개하는 이른바 우리 동네 가이드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목포 만어동과 유달동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가이드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찾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관광 명소나 지역 맛집, 특산물 소개 등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의 알림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예약 접수를 시작한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에 최근까지 164개 팀 419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포함된 방역 키트를 배부하고 체험 농가를 대상으로 체온계와 손 소독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 사막도 크루즈가 4월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목포 사막도 크루즈는 4월 1일부터 오전 8시 반과 11시, 오후 2시와 4시 등 하루 4번에 걸쳐 운항을 시작하고 예약이 있으면 저녁 8시에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목포 사막도 크루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본청의 사업 축소와 인원을 감축하는 등 지원청 개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사업 110억 원을 감축하고 인력 35명을 줄일 예정입니다. 장서군 교육감은 지원청의 일정 부분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고등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도 지원청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학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해 교육지원청에 국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감은 덧붙였습니다.